8장 외인 구단의 정신. 1984년 여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준혁은 서점에서 우연히 한 권의 만화책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야구복을 입은 거친 남자들이 그려져 있었고 제목은 외인 구단이었다. 작가는 이연세였다. 만화책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지. 준혁은 그동안 이병호 선생님께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라는 가르침을 떠올렸다. 만화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준혁은 완전히 빠져들었다. 외인 구단. 프로야구에서 쫓겨나거나 부상으로 은퇴하거나 온갖 이유로 야구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팀이었다. 이들은 왜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감독 장태산은 술에 취해 살던 전직 프로 선수였고 투수 마동탁은 폭력 사건으로 야구계에서 추방당했으며 포수 최파룡은 나이가 많아 은퇴한 선수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야구에 대한 순수한 사랑. 돈도 명예도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야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준혁이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외인 구단이 프로팀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였다. 우리가 졌다고? 점수로만 보면 졌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 승리 아닌가? 장태상 감독의 말이었다. 승리의 정의가 다르구나. 준혁은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승리는 남보다 앞서는 것, 1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인 구단이 보여준 승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준혁은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 만화책 가지고 뭘 그렇게 진지해져? 만화책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 책은 정말 대단해. 외인 구단은 돈을 위해 야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야구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꿈을 추구하고 싶어.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날 밤 준혁은 일기에 적었다. 외인 구단을 보면서 깨달았다. 진정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비록 정식 프로팀은 아니지만 야구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진짜 프로보다 더 프로다웠다. 나도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외인 구단처럼 해야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몇 주 후 체육 시간에 야구 경기가 있었다. 준혁의 팀은 실력이 떨어지는 편이었고 상대팀은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차피 질 텐데 뭐하러 열심히 해? 팀원 중 한 명이 투덜거렸다.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준혁이 말했다. 야, 김준혁. 현실을 봐라. 저 팀 좀 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승부는 해봐야 알지. 그리고 설사 점수로는 진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진짜 승리야. 경기는 예상대로 어려웠다. 하지만 준혁은 외인 구단의 정신을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준혁이 타석에 들어섰다. 점수 차이는 컸지만 그는 집중했다. 외인 구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탕! 준혁의 배트에서 깨끗한 타구가 나왔다. 안타였다. 비록 팀은 졌지만 준혁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경기가 끝난 후 체육 선생님이 다가왔다. 김준혁, 마지막에 좋은 타구였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보기 좋더라. 감사합니다. 운동신경이 특별히 좋지는 않지만 정신력은 누구보다 강한 것 같구나. 그런 마음가짐이면 뭘 해도 성공할 거야. 준혁의 가슴이 뿌듯했다. 외인 구단에서 배운 정신이 현실에서도 통하고 있었다. 그해 가을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는 시즌 4위였지만 전설의 투수 최동원과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힘을 합친 선수들이 코리안 시리즈 우승했다. 그해 겨울 학력고사가 끝난 후 준혁은 외인 구단의 후속작들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이연세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 읽었다. 각각이 작품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순수한 열정이라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다.
이연세 선생님도 외인구단 같은 정신으로 만화를 그리시는 거구나. 준혁은 깨달았다. 진짜 프로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야구든 만화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프로 정신이라는 것을. 이 경험은 훗날 준혁이 증권회사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며 결국 회사를 여러 번 옮기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간의 바닥 생활 속에서도 암호화폐와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외인구단의 정신 때문이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준혁이 외인구단에서 배운 진정한 프로 정신이었고 평생을 관통하는 신념이 되었다. 봉황혈맥이 철심에 억눌려 있어도 준혁의 정신력은 외인구단의 영향으로 한층 더 단단해졌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수많은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불굴의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구장 부도지의 비밀. 1985년 1월 졸업을 앞두게 된 준혁은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책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준혁, 너한테 줄 책이 하나 있다. 이병호 사회선생님이 두꺼운 책 한 권을 건네주셨다. 표지에는 부도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뭔가요?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책인데. 아주 특별한 책이야. 하지만 조심해서 읽어야 해.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모두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것은 아니거든. 선생님의 말에 준혁은 더욱 궁금해졌다. 그럼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아이잖아.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자세를 잃지 말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읽어보기 바란다. 그럼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날 밤부터 준혁은 부도지를 읽기 시작했다. 마고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태초 이야기가 펼쳐졌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마고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사람들은 순수한 에너지체였다. 오미의 화라는 사건으로 인해 인간이 물질화되고 12부족으로 나뉘어졌다고. 준혁은 흥미진진하게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동시에 이병호 선생님의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말 이게 다 사실일까? 근거는 있는 걸까? 며칠 후 준혁은 도서관에서 다른 역사책들도 찾아보았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서를 비교해 보았다. 부도지에 나온 내용 중 일부는 다른 사료에서도 찾을 수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다른 기록과 다르거나 아예 찾을 수 없었다. 그럼 이 책은 믿을 수 없는 건가? 하지만 준혁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 이병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꾸로 생각하기를 적용해 보았다. 부도지가 완전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의미한 것도 아닐 수 있어.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뭘까? 준혁은 부도지를 다시 읽으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다.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보다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정신과 철학에 주목했다. 오미의 화로 순수에서 물질로의 타락. 부도지에 따르면 마고성 사람들이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이라는 5가지 맛을 보게 되면서 욕망과 감정을 알게 되었고 순수한 에너지체에서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아, 이거구나. 준혁은 깨달았다. 부도지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욕망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미의 화. 욕망과 물질에 빠지면 순수함을 잃게 된다는 경고 같아. 나도 기업가가 되면 돈이나 성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그날 밤 준혁은 일기에 적었다. 부도지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에 나온 모든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오미의 화라는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인간이 순수한 상태에서 욕망과 물질에 빠져 타락하게 된다는 메시지. 나도 기업가가 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돈과 성공만 추구하다가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황궁, 유인, 환인, 환웅으로 이어지는 계보도 흥미로웠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민된다. 며칠 후 준혁은 이병호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부도지 다 읽었어요. 어떻더냐?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웠는데 도서관에서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니까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중요한 건 이 책이 100%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느냐는 거지. 네, 저는 오미의 화 이야기에서 많이 배웠어요. 인간이 욕망에 빠지면 순수함을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고성에서 부도까지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에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물론 이것들이 모두 역사적 사실인지는 의문스럽지만요. 훌륭하다. 바로 그런 자세야. 어떤 책을 읽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든 무조건 믿지도 말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말아라. 항상 이게 내게 주는 의미는 뭘까? 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해. 그 후 준혁은 부도지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자신의 인생 철학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그가 세운 인생의 원칙들. 피의 빚을 기억하고 조상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인 정기. 무력이 아닌 지혜와 인내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대망. 기존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으로 도전하기 꽃들에게 희망을. 거꾸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기 사회선생님. 순수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일하기 외인구단. 욕망과 물질에 매몰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 유지하기 부도지. 부도지를 읽은 경험은 훗날 준혁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첫째, 그는 어떤 정보든 무조건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증권업계에서 각종 정보를 분석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오미의 화에서 얻은 교훈은 그의 기업과 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MMWMMT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도 고객을 위한 매매라는 철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돈과 성공에만 매몰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셋째,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훗날 준혁이 암호화폐 사업을 할 때 PIM 토큰의 철학에 모든 참여자가 함께 성장하는 코 오너십을 담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도지에서 배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와 욕망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부도지는 그에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물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 책이었다. 봉황혈맥이 철심에 억눌려 있어도 준혁의 철학과 가치관은 점점 더 깊고 넓어지고 있었다. 부도지에서 얻은 순수함을 잃지 않기라는 고대의 지혜가 그의 미래 사업 철학의 뿌리가 되어 언젠가 욕망과 물질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다.